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것이 무슨 경고등이지? 라는 타이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등이 떴을까? 어떤 의미의 경고등일까? 이겁니다. 자동차는 2016년식입니다. 현재 화물 자동차이고요. 주행거리를 보면 120,482km를 주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탄 자동차가 이런 경고등이 떴을 때 무엇이겠는가? 자, 증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경고등에는 항상 증상이 있는 거죠. 경고등이 떴을 때는. 근데 증상을 모르고 운전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 또는 정비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비를 했을 때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공전 중에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입니다. 현재 RPM은요 760, 70 RPM 됩니다. 이런 RPM 하에서 경고등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뭔지 감이 오십니까? DPF입니다. DPF, 디젤 파티클 필터라고 합니다. 배기관으로 나가는 미연소 미립자 가스입니다. 미립자 분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엔진에서 연소를 할 때 완전 연소를 하지 못하고 작은 탄소 활기가 발생합니다. 그런 미립자들을 포집해서 태워주는 장치가 디젤 파티클 필터라고 하는 DPF입니다. 화물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나 SUV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DPF가 없는 자동차는 DPF를 장착하도록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PF를 장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DPF만 달면 배연이 정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DPF를 장착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현재의 DPF 장착 정책입니다. 물론 신차에서도 장착해서 나오고 있는데 신차에서 DPF를 장착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DPF를 장착해서 자동차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미립자가 상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는 무대책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DPF가 있든 없든지 간에 엔진에서 완전 연소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DPF가 없는 자동차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미립자가 발생할 때 DPF가 있으면 그게 배기구로 나가면서 완전 연소를 시켜주느냐? 아닙니다. DPF의 정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정화 능력을 갖는다 했을 때 60%, 70%가 나온다면 즉 탄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DPF 내에서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키고요. DPF에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DPF가 퇴적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막히면 엔진에서 연소 분량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DPF에서 막힘이 있다 또는 DPF가 재생 모드가 들어간다 할 때 발생하는 저 경고등을 보셨으니까 경고등이 떴을 때는 가속성입니다. 엑셀을 밟을 때 가속성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연료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경고등이 뜸으로써 비싼 연료를 더 연소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간다. 엔진에 출력이 없다 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디젤 로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디젤 로킹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가솔린 자동차를 운행해 본 분이라면 노킹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희한하게도 디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디젤 로킹을 잘 모르시더군요. 이제 디젤 로킹도 가솔린 자동차의 노킹과 비슷한 증상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엑셀링을 할 때 까라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게 디젤 로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을 정비하면 이것이 없어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곳에서 이 자동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의하시고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연료가 나가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배출가스가 나가서 매연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는 쓸데없는 정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DPF에서 재생 모드의 경고등이 떴을 때 난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업체를 가시면 스캐너라고 하는 엔진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 진단기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떴을 때 무엇을 가냐, 대부분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하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스캐너에 의해서 저런 경고등이 떴을 때, DPF의 재생 경고등이 떴을 때 진단하는 범위를 지금 요약해 놨습니다. RPM입니다. RPM에 의해서 DPF가 정화가 된다, 재생된다.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디젤 자동차는 커먼레일 CRDI용 커먼레일 디젤 자동차는 규정된 RPM이 있습니다. RPM 값이 얼마였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죠? 760에서 약 770 정도 나왔죠. 770. 자, 770 RPM 나왔으니까 규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RPM이 높아도 매연이 나오고 RPM이 낮아도 매연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현재 발생하는 RPM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스트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캐너에서 보면 부스트 압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BPS입니다. BPS 부스터 프레셔 센서입니다. 이것이 규정값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규정값을 이상 올라갔느냐, 이렇게, 또 규정값 이하로 됐느냐. 그런데 이하에서는 DPF 정화가 안됩니다. 곧 DPF가 막힐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BPS 값이 높은가 규정보다 많은가, 이거를 보라는 뜻입니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AFS입니다. AFS라고 합니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이 공기량 값이 규정값보다 높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값보다 높으면 매연이 나옵니다. 그 매연이 쌓여서 DPF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이거를 재생 모드로 바뀝니다. 곧 ECU가 경유 분사를 통해서 DPF를 재생시키는데요. 이때 켜지는 경고등이었으니까 부스트 압력이 높거나 또는 공기량 센서 데이터가 높거나 이거죠. 그리고 냉각수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곧 냉각수 온도가 높다, 하이, 이게 되죠. 높다, 그래도 매연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보면요,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냉각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매연을 쏟고 다니는데 이게 원인이 냉각수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는 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4년에 한 번 바꾸면 된다 라고 해요. 이 4년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된 방송이고 언론의 얘기니까요. 4년에 한 번 바꾸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출고되는 즉시 냉각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일 압력입니다. RPS로 나옵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일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 이겁니다. 레일 압력이 낮아도 매연이 나옵니다. 곧 높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레일 압력이 얼마이길래 매연이 나오는가, 이건 뭐 정비사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 시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분사 시기가 진각 분사냐 지각 분사냐 이겁니다.
규정된 분사 시기가 있고 그 분사 시기보다 빠르게 앞쪽에서 분사하면 진각분사, 그 다음에 그보다 뒤에서 분사하면 지각분사, 진각과 지각분사 모두가 다 매연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분사량입니다. 디젤 자동차에 또는 카보네일 자동차에 RPM, 공전 RPM이라고 하죠. 가령 760이라고 합니다. 760 RPM일 때 이렇게 이때 규정된 분사량 단위가 나오는데요. 단위는 mCC라고 합니다. 가령 5 mCC, 6 mCC 이렇게 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사량이 규정값 범위 내에 있느냐, 규정값을 오버시켰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값을 오버시켰을 때 매연이 나옵니다. 그러면 DPF가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EGR 제어량입니다. EGR 제어량이 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95%짜리가 있습니다.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자동차는 5%가 규정값, 어떤 자동차는 95%가 규정값인데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매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매연의 양이 많아서 DPF에 퇴적이 되면 그 퇴적량을 보고 다시 재생 모드로 간다. 이때 켜지는 것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경고등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엔진 토크 제어량입니다. 엔진 토크 제어량은 뉴턴 메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NM으로 표시하는데요. 이 값이 정상보다 높으면 이렇습니다. 정상보다 많은 양으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으면 매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배기 온도가 가령 150도씨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봤더니 가령 110도다. 그러면 배기 온도가 낮다. 그것은 곧 엔진에서의 완전 연소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매연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스트 압력과 공기량 센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엔진 오일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 관리의 중요성. 그러면 엔진 오일을 뭘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점도 가령 5W에 또는 30 있고요. 0W에 또 20도 있고요. 그 다음에 5W에 이렇게 또는 40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5W, 0W, 10W 이런 건 뭘 말하냐면 동점도입니다. 동점도. 무슨 말이냐? 겨울 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점도.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자, 15, 10, 또 5, 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숫자가 낮아집니다. 0 이하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0W를 사용할 조건의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 0W가 과당치 않은 온도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에 있는 거 5W, 10W, 15W 써도 되는데 지금 그래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10W거든요. 10W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5W나 0W 좀 고가의 오일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매연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숫자들 때문에 부스트 압력과 공기량 센서 데이터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우 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늘 건강한 자동차이기를 저는 빕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자동차가 못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권영호 TV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지금 12만 400km 정도의 주행을 한 이 화물 자동차에서 발생한 DPF 재생 경고등을 봤을 때 이 자동차가 지금 손대할 것이 뭐냐면 냉각수 온도입니다. 이거를 손대주면 좋겠고요. 부스트 압력과 관계된 거, 공기량 세서와 관계된 거,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일이라고 했죠. 엔진 오일. 그리고 현재 EGR 제어량이 많이 틀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엔진 토크 제어량도 틀어져 있다. 그러면 EGR 제어량이 비정상이고 엔진 토크 제어량이 문제이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엔진 오일에 의해서 좌우합니다. 결론은 뭐니까 엔진 오일을 하나를 손댐으로써 부스트 압력, 공기량 센서 데이터, EGR 제어량, 그리고 엔진 토크 제어량까지 손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서 연료 분사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곧 공연비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것, 그것이 매연이고요. 또 하나, 공연비가 안 맞으면 정상적인 연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갖습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남겼던 내용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T2는 이렇게 공식을 쓰겠습니다. 입시론의 카파 마이너스 1승입니다. 곱하기 T1입니다. T1 플러스 273입니다. 73.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치고 마이너스 273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T2라는 것이 뭐냐? 바로 압축말 온도입니다. 이렇게 말 온도. 그러면 압축말 온도라니 뭔 말이야?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지금 4행정 엔진입니다. 4스트로크입니다. 4행정이 뭐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단계입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그렇습니다. 흡입,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합니다. 압축했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을 때 온도, 그때 이거를 T2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T2 값이 규정보다 낮으면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곧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때 나가는 매연이 DPF에서 정화 기능을 상실하면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도껏 나와서 적당히 쌓여주면 태워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못 태울 때는 요소수를 통해서 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경우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는 못 봤을 망정 앞에 가는 자동차에서 혹시라도 배기구에서 연막 소독하듯이 하얀 연기가 나오는 자동차를 보셨다면 저 차가 지금 DPF가 제상 중인 자동차구나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경유가 분사되지 않아도요, 규정 속도로 달리면 어느 속도가 되면 DPF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서 적당히 나오는 것을 거기서 태워줍니다. 그런데 그 적당한 속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막히는 시내 도로에서는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DPF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DPF 내에 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DPF에 퇴적된 매연의 양, 그거를 감지해서 ECU가 요소수를 뿌리거나 경유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 배견이 나오는 자동차는 불필요한 연료를 낭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동차에서 정비할 것 아주 간단하죠. 냉각수와 그리고 엔진오일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오일 점도 얼마짜리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은 얼마입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내일 당장, 지금 당장